부록 사람들의 행동에 관한 18가지 진실. 이 책에서 나는 인간 행동에 관한 4단계 모델을 소개했다. 신호, 멸망, 반응, 보상이 그것이다. 이 모델은 우리에게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행동에 관한 흥미로운 시각을 알려준다. 이 장에서 나는 이 모델로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교훈들을 엮어 놓았다. 이 예시들의 목적은 사람들의 행동을 묘사하는데 이 모델이 얼마나 유용하고 포괄적인지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 모델을 이해하고 나면 어디서든 그 사례를 발견할 것이다. 인식은 욕구서, 인식은 욕구에 앞서 일어난다. 열망은 우리가 어떤 신호에 의미를 부여할 때 만들어진다. 우리 뇌는 현재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 감정이나 느낌을 구성하는데 이 말은 기회를 알아챈 후에야 열망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행복은 단지 욕망이 없는 상태다. 신호를 관찰했지만 자신의 상태를 변화시키고 싶은 열망이 없다면 현재 상황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다. 행복은 즐거움을 획득하는 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욕망이 없는 상태에 관한 것이다. 이는 다르게 느껴야 한다는 충동이 없을 때 일어난다. 행복은 더 이상 자신의 상태를 변화시키고 싶지 않은 순간으로 진입한 상태다. 하지만 행복은 일시적인 것이다. 늘 새로운 열망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캐드 버드리스의 말 맞다가 행복은 한 가지 욕망이 충족된 상태와 새로운 욕망이 형성되는 상태 그 중간에 존재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통은 상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망과 그것을 얻는 것 사이에 존재한다. 우리는 즐거움에 관한 개념을 쫓는다. 각자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즐거움에 관한 이미지는 모두 다르다. 행동 시점에서 우리는 그 이미지를 얻을지 알지 못한다. 만족감은 그 다음에 온다. 오스트리아의 신경과학자 빅터 프랭클은 행복은 추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욕망은 추구할 수 있다. 즐거움은 행동에 따른 것이다. 라고 말한 의미가 이것이다. 관찰한 것들을 문제로 바꾸지 않을 때 평화가 찾아온다. 어떤 행동의 첫 번째 변화는 관찰이다. 우리는 신호, 어떤 정보 조각, 어떤 사건을 발견한다. 이 관찰에 관해 관찰한 것에 대해 어떤 행동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화롭게 존재한다. 열망은 모든 것을 고치고자 하는 것이다. 관찰을 하고 열망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무엇도 고칠 필요가 없음을 인지했다는 말이다. 우리의 욕구는 걷잡을 수 없이 달려가지 않으며 우리는 상태가 변화하기를 멸망하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생성하지 않으며 우리는 단순히 관찰하고 존재한다. 우리는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차고 넘친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대개 어떤 것이든 견뎌낼 수 있다. 이 말에는 인간 행동에 관한 중요한 진실이 담겨 있다. 동기와 열망이 충분히 엄청나다면 우리는 무척 어렵다 해도 행동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열망은 크나큰 행동의 원동력이 된다. 그 일을 하면 마찰이 크다 해도 말이다. 호기심이 있는 것이 똑똑한 것보다 낫다. 동기와 호기심이 있는 게 똑똑한 것보다 중요하다. 그것이 행동을 이끌기 때문이다. 똑똑함은 그 자체로 결과를 가져오는 법이 없으며 행동을 방해한다. 행동을 촉구하는 것은 욕망이지 똑똑함이 아니다. 이 스타트업 투자자 나발 라리만 온다. 스타트업 투자자 라발 나비 칸트의 말처럼 뭔가를 하기 위한 트릭의 첫 단계는 그것에 대한 열망을 배양하는 것이다. 감정은 행동을 몰아간다. 모든 결정은 어떤 수준에서는 감정적인 결정이다. 행동을 하게 된 논리적 이유가 무엇이든 당신은 행동을 강요받는 기분을 느낄 것이다. 이는 감정 때문이다. 사실 뇌의 감정 중추가 손상된 사람들은 행동을 할 만한 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자신을 추동하는 감정이 없으면 행동하지 않는다. 이것이 열망이 반응에 앞서는 이유다. 느낌이 먼저고 행동은 그 다음이다. 감정이 생긴 후에만 이성적이고 논리적일 수 있다. 뇌의 주요 기능은 느끼는 것이다. 두 번째 기능은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느낌과 예측을 좌측으로
최적으로 활용하는 것인데 뇌의 무의식적인 부분에서 빠르게 이루어진다. 두 번째로 일어나는 반응은 생각을 하는 부분에 있다. 이는 뇌의 의식적인 부분으로 느리게 이루어진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시스템 1과 시스템 2로 말한다. 느낌이 먼저 일어나고 이성이 그 다음에 개입한다. 이 두 가지가 일치하면 엄청나게 잘 작용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비논리적이고 감정적인 생각이 결과로 나타난다. 우리가 하는 반응은 감정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매력적이라고 여기는 것을 따른다. 반드시 논리적인 것일 필요는 없다. 두 사람이 동일한 사실을 알아차려도 반응은 무척이나 다를 수 있는데 이는 그 사실을 각자의 감정적 필터로 걸러내기 때문이다.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이성에 호소하는 것보다 더 강한 힘을 발휘하는 이유다. 만일 어떤 주제가 누군가의 감정을 움직인다면 그 사람은 데이터에 거의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감정이 현명한 의사결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우리 대부분은 합리적인 반응이 이익이 된다고 여긴다. 그것이 열망을 충족시킨다고 말이다. 중립적인 감정 상태에서 상황에 접근하는 것이 감정보다는 데이터에 기초한 반응을 하게 해준다고 말이다. 고통은 진보의 동력이다. 모든 고통의 모든 고통의 근원은 상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망이다. 이는 또한 모든 진보의 근원이기도 하다. 자신의 상태를 변화시키려는 열망이 행동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 개선을 추구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을 더욱 밀어붙인다. 열망은 우리를 불만족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움직인다. 열망이 없다면 우리는 만족스러운 상태로 살아가겠지만 야망은 품지 못한다. 뭔가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뭔가를 계속 말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정말 그것을 원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자신과 진솔한 대화를 나눠볼 때다. 행동의 바탕에는 자신만이 알고 있는 진실한 동기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보상은 희생의 반대편에 있다. 반응은 늘 보상에 선행한다. 리너스 하이는 오직 힘들게 일한 다음에만 온다. 보상은 에너지를 소진한 후에만 온다. 자기 조절은 어렵다.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보상은 열망을 충족시키는 결과물이다. 이는 자기 조절을 효용없이 만들어버리는데 열망을 억제하면 열망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유혹에 저항하는 것은 열망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저 열망을 무시할 뿐이다. 지나간 열망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낼 뿐이다. 자기 조절은 열망을 충족시키기보다는 열망을 그냥 방출해버리게 한다. 우리의 기대가 만족감을 결정한다. 열망과 보상 사이의 간극은 우리가 행동을 취한 후 얼마나 만족감을 느끼느냐를 결정한다. 기대와 결과 사이의 불일치가 긍정적이라면 장차 그 행동을 반복할 것이다. 그 불일치가 부정적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0달러를 벌 것을 기대했는데 100달러를 벌었다면 무척 기분이 좋을 것이다. 하지만 100달러를 벌 것을 기대를 했는데 10달러를 벌었다면 실망할 것이다. 기대는 만족감을 변화시킨다. 기대가 높았지만 경험 수준이 평균적이라면 실망할 것이다. 기대가 낮았지만 경험 수준이 평균적이라면 기쁠 것이다. 좋아하는 것과 원하는 것이 대략 비슷할 때 우리는 만족감을 느낀다. 세네카의 유명한 격언의 이와 관련된 지혜가 나타나 있다. 가난은 가진 것이 너무 적다는 말이 아니다. 원하는 것이 훨씬 많다는 말이다. 원하는 것이 좋아하는 것을 넘어선다면 늘 불만족스럽고 해결책보다 문제에 더 무게를 둘 것이다. 행복은 상대적이다. 처음 내 글을 대중들과 공유했을 때 나는 3개월 만에 1000명의 구독자를 얻었다. 나는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알렸고 모두 축하해 주었다. 나는 흥분했고 글을 쓸 동기가 솟아났다. 몇 년 후 나는 1000명이 매일 내 글을 구독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 상황을 일상으로 느끼게 된 것이다. 그 전보다 결과를 90배 이상 빨리 얻어내고 있었지만 나는 조금 기쁠 뿐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몇 년 전만 해도 몽상같이 느껴졌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축하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깨달았다. 실패의 고통은 기대치와의 관계가 있다. 열망이 크면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상처를 입는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처음에 생각지 않았던 것을 얻지 못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상처가 된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큰 기대는 하지 않아. 느낌은 행동 전후에 온다. 행동하기 전에 우리는 행동을 해야겠다는 동기가 일어나는 느낌을 경험한다. 바로 열망이다. 행동을 한 후에는 장차 그 행동을 다시 할 것인지 알려주는 느낌을 받는다. 바로 보상이다. 얼마나 느낌을 받느냐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영향을 미친다.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얼마나 느낌을 받느냐에 영향을 미친다. 욕구가 시작된다. 기쁨이 유지된다.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행동의 두 가지 원동력이다. 욕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을 할 이유가 없다. 욕구와 열망은 행동을 시작하게 해준다. 하지만 즐겁지 않다면 그 행동을 반복할 이유가 없다. 기쁨과 만족감은 행동을 유지하게 해준다. 느낌은 우리가 행동하도록 동기를 유발한다. 성공했다는 느낌은 우리가 그 행동을 반복하게 만들어준다. 희망은 경험으로 줄어들고 그 자리는 수용으로 대체된다. 먼저 기회가 생겨나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희망이 생긴다. 우리의 기대는 오직 약속에 근거한다. 그 다음으로 기대는 현실에 기반을 둔다. 우리는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해하고 점차적으로 희망 대신 더 적절하고 가능한 결과들을 예상하고 수용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벼락부자가 되는 법이나 마법의 체중 감량 프로그램 같은 것에 혹하는 이유다. 새로운 계획은 희망을 제공한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기대했던 어떤 경험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전략들은 과거의 전략보다 더 호소력이 짙다. 이는 새로운 전략이 무한하게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청춘은 쉽게 기만에 빠진다. 희망을 빨리 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기대에 뿌리를 내리는 경험은 없다. 뭔가를 시작할 때 희망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다.